오죽 답답해. 어제 밤중에 국회 로텐더홀에 갔어요.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추미애 대표 막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 거기도 답답해. 그분들도 몰라요. 심지어는 그분들도 몰라요. 몰라.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들한테 뭐 들은 거 없어요. 자기네들이 들어서 뭔가 알려줘야 되는데. 어제 모 의원이 저한테 8시 전에 7시 반쯤 전화 왔어요. 정보 좀 줘봐. 아무도 알려줘.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알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연락이 실제로는 오는데. 법사위 지금 담당 정청래 위원장 비롯해서 그분들은 소추위원들이에요. 네. 최소한 그분들은 정보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도 몰라요. 근데 이런 뭐 찌라시들이 막 돌아요. 네. 뭐 5대 3이니 4대 4니 네. 누가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뭐 어제 5시에 발표난다고. 아니, 그러니까. 발표나니 뭐 6시니 2시니 4시니 5시 6시니까 하루 종일 예. 그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얘기를 했던 게 우리는 정보가 없지만은 저쪽은 지금 뭐 정계선이나 이쪽에서 뭐요 이제 막 정보를 다 내주고 있다. 민주당 쪽에 정보가 다 흘러가고 있다. 이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얘기했거든요. 네. 사실이 아닌 거 확인이 된 거야. 절대 민주당 아니에요. 몰라. 그러니까. 사실은 제하고 되게 친한 뭐 이게 뭐 이분이 유명하니까 조상호 변호사가 이제 국회 의장실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사실 밖을 나올 때면 조상호한테 문자를 보내요. 진짜? 이거 뭐 이 맞네? 그럼 바로 아니야. 아니야. 난 왜냐하면 예. 국회 의장실에 통보가 가야 됩니다. 고지되면 시간이.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먼저 아는데 예.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그냥 99.9999%다 거짓말이고 그냥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지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모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지만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예측은 내일 금요일 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지금 물 건너가고 다음 주 가능성이 커진 거죠. 저는 이제 사실은 그것도 그냥 경우의 수는 3가지밖에 없어요. 더 말할 게 없는 게 재판관들끼리 아직 의논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결정문을 좀 잘 쓰기 위해서 간결성을 아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세 번째 전원일치 만들려고 계속 시간 하고 있는 이런 정도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경우의 수는 저 마지노선이 저는 21일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상이 지나가면 좀 다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도 네. 아니게. 예. 저는 8대0 인용되는 거가 변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지금 상황상 다음 주 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지금 포함된 게 아닌가. 그거 정치적 고려라는 거는 네. 어떤 전원 8명의 전원의 재판관들이 고려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한 명이 그런 것들을 의도해 가지고 상황을 끄는 상황.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까지 네. 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요거를 네. 조금 이제 정리를 했다라는 거는 이 가설들에 대해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4가지를 좀 정리를 했거든요. 네네. 이제 보수 진영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인용 기각 경론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 기각 인용과 기각을 놓고 일부는 각하를 놓고 자기들끼리 헌재 재판관들끼리 경론을 벌이고 싸우고 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밝히지를 않아요. 평의 과정에서는 내가 인용 다만 뭐 재판관들도 추론을 하겠죠.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드러내놓고 싸우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다 싸운다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평결에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신빙성이 없다. 개인적으로 이제 보는 거고 두 번째가 증거 채택 이견설이에요. 이견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증거 능력을 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검찰의 피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이거를 채택하면 안 된다.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당사자가 이걸 부인을 하면은 이거는 형사소송에서는 안 되니까 준용하니까 뭐 이런 주장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했었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지금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고 특히 보수 측 재판관들이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다 정리하느라고 요게 증거 채택 이견설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가 탄핵 순서 정리설이 있어요. 탄핵 순서 정리설. 예,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남은 게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이 4명이거든요. 나머지 앞에 2명은 뭐 사실 안 중요하고 한덕수를 먼저 할 거냐. 이게 뭐 윤석열 먼저 할 거냐. 이게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한덕수를 각하 가능성이 있는데 한덕수가 각하되면은 정계선 마은창 마은혁 죄송합니다. 아니야 조한창. 너무 등자인물이 많아. 괜찮아. 그러니까 그 최상목이 임명한 사람들은 직무가 정지된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
그거를 보수해서 그거를 서정욱도 얘기를 하고 네.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를 하고 최근에 이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 무슨 논리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다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덕수께 먼저 나면은 이 사람 각하라는 거는 아예 이 소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한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면 그러면은 한덕수가 했던 것들의 효력이 정지가 돼가지고 이게 두 사람의 임명이 무효화되면 6인 체제로 간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 재판관들끼리 이 순서를 가지고 싸운다라는 주장인데 일단은 그렇게 따지면요. 그러면 지난번에 헌재가 마은혁 임명하라고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그러면은 최상목이 했던 거부권은 그럼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그리고 이게 저기가 5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쟁점이. 저기가 그 한덕수가 탄핵 사유가 5개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쟁점이 151명이냐 200명이냐 가지고 지금 각하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는 국무총리 때 한 거고 어떤 거는 권한대행 때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각하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각하는 현재 재판관들이 다 각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근데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재명 20연계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거의 배경은 뭐냐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수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도 윤석열을 파면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자기의 어떤 법관의 상식과 양식 뭐 이런 자기의 명성이나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거 보수 진영에서 원하는 거 네. 해줄 수 있는 거는 재판에 지연시켜서 이재명 2심하고 붙이는 것들 이런 네. 게 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가설들이 나와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어쨌든 이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미 좀 주초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좀 힘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개인적으로 봐요. 사실 그래서 실망하시고 좀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100% 탄핵 그 인용 파면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마찬가지로 99.99%로 탄핵 8대 0으로 저는 인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난주까지 이제 어떤 주문을 좀 더 잘 적기 위해서 네. 실제로는 판사들이 판결문 적을 때 재판관들이 결정문 할 때 사실 주장했던 내용들을 다 판단해 줘야 됩니다. 윤석열이 얼마나 많은 주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들이 없이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뭐 쟁점이 돼서 논의가 되기도 하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에도 그 마지노선은 저는 이번 주까지라고 보거든요. 14일이 마지노였는데 네. 1주 정도 한다 하면 21일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넘어가 버리면 사실 우리가 추론하는 것도 또 솔직히 자신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8대 0은 저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재판관들의 뭐 성향이나 이런 것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냥 일반인이 오히려 지금 낫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판사 한 20-30년 하신 분들이 정말 성향은 있을 겁니다. 또 자기를 지명하고 자기를 임명했던 그런 정치 세력도 보긴 보겠지만 다른 결론을 내기는 사실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런 입장을 본인이 대놓고는 안 하지만 조금 늦추면 낫겠다라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5번 학설 중에 4번째 학설. 4번 마지막 학설에 이재명 뭐 공교롭게도 지금 선고가 있으니까 예. 보수 쪽이 바라는 건 최소한 이재명 좀 뒤에서 예. 이재명 선고까지 보고 하자 이거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 추측이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네. 그 판단.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 계속 해주면 헌법재판소 이러면 안 돼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한두 명이 계속 그렇게 해가 막으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양새. 예. 뭐 그러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제 그냥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 근데 지금 그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보수에 특히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율사 출신들이 나와서 끊임없이 이제 이런 논리를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에 뭐 다 미디어를 접할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관들도. 그러니까 이제 흔들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곽종근 사령관 부인까지 찾아가서 로비를 하고 있는 판에 헌법재판관들은 부인이 없겠습니까? 자식이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다종다기한 방식으로 구명 활동을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현재 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흔들릴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일이 늦춰지니까 8대 0은 분명한데 이거저런 거를 다 고려하고 하다 보니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얘기는 들어요. 하더라고요. 저 보수 측에 이제 좀 네. 유력한
어떤 법률가들한테 제가 좀 그쪽도 제가 좀 네, 너희들 그쵸.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뭐, 네. 그쪽도 8대0은 건 똑같아요. 그래요? 똑같은데 이른바 보수 쪽에서 지명했거나 임명된 사람이 그래도 그쪽을 생각한다면 그냥 8대0 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 있었냐면 제가 8월 7일, 8일 그 무렵에 통화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보수 측 변호사들입니다. 3월 8일 7일? 그 오래됐었어요. 그래서 전 다음 주쯤에 안 되겠냐 했는데 그때도 그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쉽게 빨리 결론 안 날 것이다. 한 두세 명의 우리 쪽으로 보이는 그 재판관들이 뭐 그 예. 표현이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낸다고 하더라도 빨리 결정을 해주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웃고 지나갔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또 그 말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가 아는 그런 변호사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그 네 가지 학설 가운데 저도 사실은 네 번째가 가장 왜냐하면 이 얘기가 계속 돌았었거든요. 한 달 전부터.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설마 그럴 말도 리가 안 된다 있냐. 했지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아무 상관도 없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하고 연계해가지고 28일 날 하겠냐. 이건 소설에 불과하다 했어요.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그 순서를 정리하고 그리고 뭐 증거 채택에 이견이 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 그게 이유로 이제 수단으로 수단으로